샤워가 시작되는 도시 방콕.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제가 3초 동안 부산인 줄 알았어요. 꿈에서 제가 미역국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눈을 뜨자마자 땀이 흐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 방콕이다. 여기는 숨 쉬는 순간 샤워가 시작되는 도시다. 이불이 제 몸에 붙어 있었어요. 제가 이불을 떼어내며 혼잣말했어요. 이불아, 미안하다. 너도 고생이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너무 솔직해요. 화장도 안 했는데 표정이 이미 진실을 말해요. 주름이 저한테 묻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할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 오늘도 한다. 여행 오면 목표가 거창해질 줄 알았죠. 근데 목표는 단순해요. 대형 사고만 피하자. 소형 사고는 기본 옵션이다. 저는 아침부터 파스를 붙였어요. 쓱. 착. 이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안정돼요. 파스는 제 안전벨트예요. 핸드폰을 켰는데 배터리가 19%예요. 이건 여행자에게 재난이에요. 지도도 번역도 결제도 다 핸드폰인데. 저는 충전기를 찾았어요. 없어요. 순간적으로 눈빛이 바뀌었어요. 어제도 충전기 없다고 난리치다가 주머니에서 나온 사람. 바로 저. 이번엔 진짜 없어서 식은땀이 났어요. 왜냐면 충전기가 없다는 건 오늘 하루 종일 길을 못 찾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침대 밑도 봤어요. 베개 밑도 봤어요. 가방 속도 다 뒤졌어요. 그러다 결국 침대 옆 콘센트에 꽂혀 있더라고요. 제가 저를 속였어요. 오늘도 내 적은 나다. 조식 먹으러 내려갔어요. 뷔페인데 향신료, 냄새가 확 나요. 저는 본능적으로 흰 쌀을 찾았어요. 근데 흰 쌀 같은 게 여러 개예요. 쌀처럼 생겼는데 달고, 쌀처럼 담았는데 디저트고, 쌀인 줄 알고 떠왔는데 코코넛 향이 나요. 저는 결국 제일 안전해 보이는 빵을 집었어요. 빵은 어느 나라나 배신을 덜 하니까요. 근데 그 빵이 코코넛 케이크였어요. 아침부터 저는 디저트로 생존했어요. 커피를 받는데 직원이 뭔가를 물어봐요. 저는 못 알아듣고 웃으면서 예스 했어요. 그랬더니 커피가 엄청 달아졌어요. 제가 커피를 시켰는데 설탕을 한 국자 받은 느낌이에요. 배터리는 19%인데 혈당은 190%예요. 이번엔 달지 않게 해달라고 손짓했어요. 손으로 설탕을 툭툭 털어내는 제스처요. 직원이 오케이를 했어요. 커피가 덜 달아졌는데 대신 너무 진해요. 쓴맛이 얼굴을 때려요. 제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이게 내 나이다. 쓴맛이 진짜다. 오늘은 투어가 있는 날이었어요. 제가 예약한 게 사원 투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사원은 조용하고 그늘 있고 앉을 데 많다. 저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았어요. 그 믿음이 오늘 제 발목을 잡습니다. 집합 장소로 나갔는데 젊은 애들이 줄 서 있어요. 다 반바지예요. 다 운동화예요. 다 표정이 가벼워요. 저 혼자 파스 향이 은은해요. 제가 괜히 허리를 한 번 세웠어요. 세우는 척만 했어요. 허리는 마음대로 안 세워지더라고요. 가이드가 영어로 설명을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여요. 못 알아들어도 끄덕이면 팀원이 됩니다. 이건 해외 생존 스킬 1위입니다. 버스를 탔는데
에어컨이 너무 세요. 저는 방콕에서 겨울을 만났어요. 젊은 애들은 추운지도 몰라요. 저만 목이 시려요. 저는 스카프로 목을 감았어요. 스카프가 아니라 자존심을 감은 느낌이었어요. 버스가 달리는데 창밖에 논이 보여요. 물이 보여요. 강이 보여요. 배가 보여요. 이때부터 불길했어요. 사원이 논에 있나? 사원이 물 위에 있나? 사원이 배인가? 내렸는데 사원이 아니에요. 수상시장이에요. 구명조끼를 나눠줘요.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내 그늘은 어디 갔어? 내 앉을 자리는 왜 물 위에 있어? 배에 탔어요. 배가 자꾸 흔들려요. 제가 앉자마자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여기서 넘어지면 한국 뉴스 나온다. 방콕 수상시장서 한국인 관광객. 그 제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젊은 애들은 사진 찍어요. 저는 손잡이를 잡아요. 사진은 생존 다음이에요. 물이 튀어서 제가 아이고야 했어요. 옆에 외국 여자애가 웃어요. 저도 웃었어요. 말은 안 통해도 웃음은 통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과일을 내밀어요. 저는 번역기를 켰어요. 이거 얼마예요? 번역기가 말해요. 나는 피곤한 토끼입니다. 아주머니가 웃고 저도 웃고 결국 망고를 샀어요. 가격은 모르지만 기분은 달아졌어요. 배 옆에서 국수를 팔아요. 사람들이 한 그릇씩 받아요. 저도 먹고 싶어서 손가락 하나를 들었어요. 근데 국수 말고 꼬치를 2개 줘요. 손가락이 왜 2개인지 아직도 몰라요. 제가 당황하니까 아주머니가 더 웃어요. 제가 같이 웃었어요. 웃으면 일단 분위기가 살거든요. 맛있어서 또 손가락을 들었더니 이번엔 내 개가 왔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투자 실패를 했어요. 그때 그 여자애가 웃으면서 제 손을 내려줘요. 손가락 말고 고개를 끄덕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서는 고개가 화폐다. 드디어 사원에 갔어요. 진짜 사원이 나왔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나 완전히 잘못 온 건 아니구나. 근데 입구에서 신발을 벗으래요. 제가 양말을 봤는데 엄지 자리 구멍이 정확해요. 오늘을 위해 준비된 구멍 같아요. 뒤에서 밀려서 그냥 들어갔어요. 아무도 제 발을 안 봐요. 제가 제 발을 제일 많이 봐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를 안 본다. 사원 안에서 가이드가 설명을 해요. 저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예쁘면 됐어요. 저는 알을 했어요. 그건 지식의 감탄이 아니라 생존의 감탄이에요. 사진 찍으려고 폰을 꺼냈는데 배터리가 12%예요. 제 심장도 12%예요. 그때 젊은 애가 보조 배터리를 내밀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안 괜찮아요. 제 괜찮아는 늘 거짓말이에요. 그 애가 웃으면서 충전해줘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혼자인데 완전히 혼자는 아니더라고요.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사진 있는 걸 찍었는데 국물이 엄청 매워요. 한 입 먹자마자 눈물이 쏟아져요. 옆 테이블이 저를 봐요. 저는 부채질하며 괜찮다고 해요. 괜찮지 않아요. 사장님이 우유를 줘요. 저는 우유 마시고 또 국물을 먹어요. 왜 또 먹냐고요. 자존심이 매워졌거든요. 자존심은 혀보다 먼저 반응해요. 외국 남자가 엄지를 들어요.
오늘 나 국제사회에서 존재감 있었다. 근데 이유가 매운 거 먹고 운 사람이에요. 인생은 이런 걸로 기록됩니다. 버스에서 졸음이 몰려왔어요. 졸다가 깼는데 옆 사람 어깨에 기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말로 죄송합니다 했어요. 그 사람도 웃으며 괜찮다고 손짓해요. 졸음은 세계 공용어예요. 호텔로 돌아와서 말했어요. 야, 오늘도 살아남았다. 근데 방콕은 밤부터가 진짜예요. 저는 잠깐 누웠다가 다시 나갔어요. 매운 걸 먹으면 위가 그건 음식 아니야 라고 항의하거든요. 배가 고픈데 마음도 좀 허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괜찮아져요. 사람 소리 들으면 생각이 줄어들거든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툭툭이 와요. 기사님이 뭐라 해요. 저는 못 알아듣고 웃어요. 그랬더니 오케이래요. 제가 뭘 오케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탔어요. 툭툭은 바람은 시원한데 속도가 너무 빨라요. 주름이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저는 손잡이를 잡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나 오늘은 뉴스 안 된다. 기사님이 보석 가게 앞에 세워요. 저는 단호하게 노. 기사님이 웃어요. 그 다음은 마사지샵 앞이에요. 솔직히 흔들렸어요. 받고 싶거든요. 근데 돈도 같이 마사지 될 것 같아서 또 노. 기사님이 또 웃어요. 저는 이쯤 되면 노장인이에요. 야시장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소리도 많고 냄새도 많고 빛도 많아요. 저는 갑자기 한 가지가 급해졌어요. 화장실. 인간은 급하면 국제인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잃었어요. 자꾸 같은 꼬치집 앞으로 돌아가요.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고 웃어요. 저는 창피해서 꽃을 샀어요. 이게 여행 소비입니다. 또 매운 소스를 찍었더니 눈물이 또 나요. 사장님이 또 웃어요. 저는 방콕에서 눈물 인플루언서예요. 그때 어떤 관광객이 저를 보고 말해요. 스파이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Yes. I am 스파이시. 제 영어는 이제 감정 위주예요.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방콕 비는 결심을 무너뜨리는 비예요. 사람들이 뛰고 저도 뛰고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편의점은 천국이에요. 에어컨도 있고 조용하고 계산대도 친절해요. 물 하나를 집었는데 카드가 안 돼요. 직원이 말해요. 캐시. 현금이 없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제가 너무 당황하니까 뒤에 있던 태국 아주머니가 대신 내줘요. 저는 고개를 계속 숙였어요. 감사합니다를 한국말로 쏟아냈어요. 아주머니는 그냥 웃어요. 밖으로 나와 물을 마시는데 이상하게 달아요. 마음이 달아서 물맛도 달아요. 호텔로 돌아가는데 길을 또 잃었어요. 구글 지도를 켰는데 배터리가 6%예요. 화살표가 도는 게 아니라 제가 도는 거예요. 저는 작은 국수집으로 들어갔어요. 길을 묻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호텔 카드키를 보여줬어요. 나는 이 호텔 사람이다. 사장님이 종이에 길을 그려줘요. 아날로그 지도가 제 생명을 살렸어요. 엘리베이터도 층을 잘못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남자가 서 있어요. 저는 한국말로 아, 죄송해요 했어요. 남자가 웃고 저도 웃어요. 여기선 웃으면 다 넘어가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말이 안 통했죠. 길도 잃었죠. 삑도 울렸죠. 근데 외롭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계속 도와줬거든요.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결심했어요. 오늘은 투어 안 한다. 오늘은 혼자 움직인다. 오늘은 내가 나를 시험한다. 제일 먼저 한 건 현금 준비였어요. 어제 편의점에서 카드 막히고 아주머니가 대신 내준 게 마음에 남았거든요. 저는 환전소를 찾아갔어요. 줄이 길어요. 젊은 사람들은 줄을 서도 얼굴이 안 변해요. 저는 줄을 서면 얼굴이 왜 여기 있지가 돼요. 드디어 제 차례. 저는 손가락 들었다가 어제 꼬치가 떠올랐어요. 아, 손가락은 위험하다. 그래서 종이에 적어 보여줬어요. 직원이 오케이. 현금이 들어오니 마음이 부자가 됐어요. 오늘의 계획은 단순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로컬로 가보기. 관광지 말고 현지 사람 사는 쪽으로 가보기. 구글 지도를 믿어보기. 그리고 혹시 망하면 웃어 넘기기. 역에 들어갔는데 개찰구에서 삑. 빨간 불. 뒤에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나라를 맡고 있는 기분이에요. 직원이 와서 카드 뒤집어 찍으라고 손짓해요. 또 뒤집어. 내 인생은 계속 뒤집는 중이다. 이번엔 초록불. 저는 또 작은 승리를 했어요. 플랫폼이 너무 복잡해요. 노선이 너무 많고 표지판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너무 빨리 걸어요. 저만 느려요. 느린 게 죄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어요. 표지판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봅니다.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시니어는 군중을 따라가면 일단 1차로 안전합니다. 근데요. 제가 따라간 사람이 관광객이 아니라 출근하는 현지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목적지가 정확하고 저는 목적지가 감정이에요. 결과는 뻔해요. 저는 진짜 로컬 지역에 떨어졌어요. 여기 조용해요. 기념품 가게가 없어요. 셀카 찍는 사람이 없어요. 광고가 과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더 좋았어요. 사람들이 제 얼굴을 안 봐요. 그게 너무 편해요. 역 밖으로 나오자 시장이 바로 보여요. 진짜 로컬 시장이에요. 튀김 냄새, 생선 냄새, 과일 냄새, 그리고 살아있는 냄새. 관광지 향기가 아니라 생활 향기예요. 저는 들어가면서도 생각했어요. 여기서 길 잃으면 큰일이다. 근데 제 발은 이미 들어갔어요. 발이 먼저 가고 뇌가 뒤늦게 걱정해요. 발 같은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잠깐 멈췄어요. 달발인지 오리발인지 모르겠어요. 발이 너무 많아요. 저는 세상에 발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상인이 웃으면서 시식을 줘요. 저는 겁나지만 먹었어요. 의외로 맛있어요. 바삭하고 짭짤해요. 제가 눈을 크게 뜨니까 상인이 더 크게 웃어요. 저도 웃어요. 맛있음은 통하더라고요. 저는 과일 코너로 갔어요. 망고가 산처럼 쌓여 있어요. 망고가 진짜 노랗고 진짜 향이 강해요. 저는 한국에서 망고를 먹을 때마다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망고는 풍족해서 마음이 부자예요. 그때 어떤 할머니가 저를 힐끗 봐요. 그리고 제 손에 든 비닐을 봐요. 태국어로 말을 걸어요. 저는 못 알아들어요. 번역기는 로딩만 해요. 시장에서는 인터넷이 자꾸 끊겨요.
제 인생도 여기서 자꾸 끊깁니다. 저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 미안 모르게. 근데 할머니가 그냥 웃어요. 그리고 제 손목을 살짝 잡아요. 강하게가 아니라 이쪽 정도로요. 그 손이요. 사람을 잡는 손이 아니라 사람을 데려가는 손이에요. 장 보는 손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데려간 곳은 밥 파는 곳이었어요. 관광객용이 아니라 동네 사람용 밥집. 플라스틱 의자, 작은 테이블, 벽에 붙은 메뉴. 가격이 너무 착해요. 할머니가 저를 앉히고 주문해요. 저는 그냥 앉아 있어요. 밥이 나오고 반찬이 여러 개 얹혀 있어요.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냄새가 이상하게 편해요. 할머니가 제 그릇에 반찬을 떠줘요. 그 순간 저 눈물 날 뻔했어요. 그 행동이 너무 익숙한 한국 엄마 행동이거든요. 말은 안 통하는데 밥으로 마음이 통하는 순간. 제가 감사해서 가방을 열었어요. 제가 집에서 넣어온 김이 있었거든요. 김을 꺼내 드렸어요. 할머니가 이게 뭐지 하는 표정. 제가 김을 뜯어서 밥에 올려 먹어봤어요. 제가 너무 과장되게 맛있게 먹어버렸어요. 할머니가 한 입 먹고 표정이 바뀌어요. 오, 그 표정. 할머니가 웃고 옆 테이블 사람들에게 말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저는 갑자기 김 시식 코너가 됐어요. 옆 테이블 아주머니도 김을 한 장 받아요. 그 아주머니도 오, 표정이에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우리나라 김이 세계를 평정한다. 웃긴데 뭉클했어요. 말이 아니라 밥과 김으로 연결되니까요. 제가 갑자기 외국인이 아니라 동네 사람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돈을 내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강하게 손을 내저어요. 저는 지갑을 열고 돈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어요. 할머니가 그걸 다시 제 손에 쥐어줘요. 그리고 작은 비닐봉지를 제 가방에 넣어요. 반찬이에요. 가방을 톡톡 쳐요. 가져가라는 느낌. 저는 진짜 울 뻔했어요. 여행 와서 이렇게 당연한 챙김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나이 들면 계속 내가 챙겨야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잠깐 딸이 된 느낌이었어요. 할머니가 망고도 골라서 제 손에 쥐어줘요. 저는 손살에 치다가 결국 받아요. 거절이 아니라 받아주는 게 예의일 때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제가 시장 안으로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출구도 역도 몰라요. 할머니는 손바닥에 화살표를 그려주며 몸으로 설명해요. 저는 끄덕여요. 네. 오케이. 근데 솔직히 30%만 알아들었어요. 나머지는 믿음으로 채웠어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툭툭 치고 손을 흔들어요. 저도 손을 흔들다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마음이 통하면 헤어질 때 더 아프더라고요. 저는 걷다가 다시 같은 과일 가게를 봤어요. 아, 나 원점이다. 아저씨가 저를 알아보고 웃어요. 저도 웃어요. 저는 이제 로컬 시장에서 길 잃는 외국인으로 등록됐어요. 제가 역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 역 어디예요? 아저씨가 손짓해요. 시장 손짓은 대충인데 이상하게 따뜻해요. 저는 그 손짓을 믿고 걸었고 진짜 여기 나왔어요. 이상하죠. GPS보다 사람 손짓이 더 믿음직할 때가 있어요. 역에서 또 삑. 빨간 불. 저는 이제 삑과 친합니다. 직원이 웃으며 도와줘요.
저도 웃어요. 이 도시에서 웃음은 벌금 면제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관광지를 하나도 안 봤는데 제일 여행 같았어요. 사람의 생활 속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거든요. 저녁에 방에 들어와 반찬 봉지를 열었어요. 낯선 냄새인데 이상하게 집 냄새 같아요. 한 입 먹고 혼자 웃었어요. 내가 방콕 로컬 시장에서 반찬을 얻어먹다니. 그게 부끄럽지 않고 고맙고 따뜻해요. 저는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아들이 말해요. 엄마 어디야? 저는 말했어요. 나 방콕인데 오늘 할머니 친구 생겼어. 아들이 웃어요. 엄마가 친구를. 저는 말했어요. 응. 밥도 얻어먹고 반찬도 얻어왔어. 아들이 말해요. 엄마, 그게 제일 여행 같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나 아직도 길은 못 찾는다. 아들이 한숨 쉬며 말해요. 엄마, 제발 로밍 켜. 저는 말했어요. 로밍은 켰는데 내 뇌 로밍이 자꾸 꺼진다. 아들이 빵 터졌고 저도 웃었어요. 통화를 끊고 누웠어요. 66. 영어 못함. 방향 감각 없음. 양말 구멍 있음. 근데도요. 오늘은 정말 잘 살았어요. 그리고 내일은요. 내일은 더 큰 게 옵니다. 제가 내일은 혼자 예약을 합니다. 그것도 현지 앱으로요. 제가 앱으로 뭘 잘못 누르면요. 관광이 아니라 결혼식장에 갈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빨리 다음 편을 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